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웬 췌장염이 걸려가지고 해야 된다.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들어와야지. 사람들이 많아. 엄청 신나 있는데요? 어이구. 아이고. 반가워. 반가우면 약간 좀 긁나요? 아니요, 지금 피부병 때문에. 아, 피부병 때문에. 아, 그러게 좀 우둘두툴하네요. 오고. 낯을 좀 가린다고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자는 좋아하는구나. 오주주주주. 아, 그 괜찮아.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쳤는데 하나도 안 놀라셨네요. 그래도 데뷔를 하고 계셔서. 아, 그렇구나. 끈한 거 봐. 그쵸? 항상 좀. 애가 열이 많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열이 좀 많았어요? 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얘가 제일 뚱뚱했을 때가 10kg가 넘었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체질이 바뀌지 않았나. 관절이 버티기 힘들었겠는데요? 네, 그래서 다리도 엄청 많이 절고 이랬었는데 너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밥을 적게 주고 하면은 얘가 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공복토를. 그때부터 이제 살 뺀 거부터 해서 얘 먹는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조금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많이 주신 거예요? 제가 원래 가족들이랑 같이 키우다가 여기 서울에서 혼자 키웠는데 아무래도 시간을 할애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산책을 매일 시킨다 해도 얘가 움직이는 활동량이 너무 적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혼자 있는 게 미안해서 막 이것저것 주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살이 찔 거라고 생각 못 했고. 근데 제가 일단은 보호자님께서 영양 설문 딱 답변 주셨을 때 몸매가 아주 이상적이다 라고 답변을 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사실 갈비뼈가 조금 더 잘 만져지긴 해야 돼요. 피하 지방이 굉장히 많이 쪄 있는 상태라고. 약간 여자랑 비슷한 게 강아지들이 복부 내장 지방보다는 피하 지방이 먼저 찌기 시작해요. 그리고 옆에서 딱 보셨을 때도 배가 사실은 쏙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체중 감량을 더 하시면 좋을 거. 네. 해야 된다.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 그때 췌장염 걸리셨을 때 그때 뭐 특별하게 시기가 좀 변화했다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으셨을까요? 지방, 단백질 이런 거를 막 몇 %까지로 줘야 되는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그냥 뭐 좋은 거 줘야 되고 뭐 물 응수량을 늘려야 되고 이렇게만 알아가지고 제가 지방 함량 열 많고 이런 거는 관심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췌장염이 걸렸으면은 저지방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먹던 사료들을 보니까 그렇게 저지방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고지방, 중지방도 아니었던 거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다 다이어트 사료 먹이고 간식도 되도록이면 야채만 주고 이랬었는데 췌장염 걸렸길래 조금 의외긴 했거든요. 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웬 췌장염이 걸려가지고 2달 됐을 때 데려왔는데 계속 건강했어요. 특별히 뭐 잔병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얘는 나이가 많아도 얘는 역시 건강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게 한번 이제 담낭 슬러지가 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는 진짜 청천벽력이었거든요. 그 뒤에 또 괜찮아지다가 또 이제 또 췌장염이 오히려 그땐 조금 덤덤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나도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대부분은 췌장염이 시기적인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오긴 하거든요. 선생님 무슨 식탁에 있던 피자를 훔쳐 먹었어요, 베이컨 훔쳐 먹었어요 해서 지방 함량이 높은 거 먹었을 때 보통 췌장염이 가장 많이 오기는 하는데 짱구처럼 특별히 뭐 새롭게 준 것도 없고 간식 바뀐 것도 없고 하는데 갑자기 생기는 경우라고 하면은 고지혈증이나 비만, 과체중 이런 거일 때 사실 좀 위험도가 올라가기는 해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짱구가 몸이 8kg라고 해도 사람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위장이나 췌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작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 소화기관이나 췌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양을 좀 버텼다가 또 7살, 8살, 9살 이럴 때 소화기능이 떨어지는데 식탐은 그대로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부담이 됐을 수는 있죠. 특히 췌장이 췌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효소를 분비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 옆에 담즙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담낭이 또 이렇게 담관을 내보내요. 근데 걔네가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췌장에 염증이 확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담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원래는 담즙이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담관이 좀 좁아졌다거나 아니면은 간 쪽에 그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뭔가 역류를 시켰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담즙 배출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간 수치 올라가는 것들이. 네, 이제 잘 치료 받으셔가지고 금방 회복은 됐나요? 네, 그거는 췌장에 관해서는 일단 수치는 다 정상이라서 어쨌든 근데 간 때문에 다 저지방식이를 해야 돼가지고 계속 그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췌장염 때는 좀 뭐 자세나 이런 거로 보신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그 기지개 펴는 자세나 그런 것들이 좀 제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활짝거리는 것도 좀 많아지고 가끔씩 이제 사료토를 하는데 혹시나 해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아니하다가 췌장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료랑 뭐 영양제랑 이런 거 다 바꾸면서 그 전에 주던 거를 그냥 아예 싹 끊었어요. 앞으로는 조금 이 음식 칼로리 또 쌀밥도 뭐 200g에 몇 칼로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칼로리당 얼마만큼의 단백질이나 지방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근데 매번 계산하는 게 쉽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샐러드 팻이라고 하는 어플 1000kcal를 먹였을 때 몇 g의 단백질과 지방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가이드 삼아서 다른 걸 선택하실 때도 아 요거는 조금 많구나 적구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사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사료는 그냥 여기다가만 보관을 하거든요. 잘 하고 계시네요. 요거는 온도도 뭐 아니 온도는 내고 그냥 진공되는 걸로만 알아요. 제가 온도 여쭤본 게 이 하이포알러제닉 이 오메가3가 일반 사료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 있긴 해요. 지방은 사실 산패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뜨겁거나 아니면 너무 습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산패가 더 빨리 될 수가 있어서 온도도 사실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온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소분을 하셔가지고 딱 일주일 먹을치 정도만 여기다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완전 밀봉해서 냉장 보관. 식사 주실 때는 주실 때마다 30g씩 딱 정량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희 저울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보통 보호자분들께 제가 얼마나 먹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한 주먹 정도 먹여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손이 크기가 다르고 남자분은 손이 크게 다른데 한 주먹만 주면 돼 하면은 이 양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 피부 때문에 그럼 진짜 간식은 거의 안 주고 계신 건가요? 피부 때문보다는 살 때문에 그리고 췌장염이었고 이래서 웬만해서는 거의 안 주고 줘봤자 야채 간식이랑 짱구가 진짜 좋아하는 껌이 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이렇게 줘요. 잘 해주고 계신 것 같긴 해요. 피부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막 간식들을 먹이면 사실 컨트롤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양제는 이건 유산균은 맨날 아침에 주고요. 간이랑 그것 때문에 사메탑 주고 또 췌장 때문에 줬던 거라서 효소? 뭐 엔자임 네, 하루에 하나씩 줘요. 한번 성분만 좀 볼게요. 이거는 그냥 10종 혼합 유산균 이렇게만 써 있잖아요. 사람 유산균도 고르실 때 사실 보장균 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사실 보장균 수가 알 수가 없는 제품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 용일 수도 있는 거고 반려동물에서 이 효과가 인정된 균이 사실 많이 없긴 해요. 이제 아무래도 영양학적인 입장에서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돼 있진 않아서 한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요. 근데 뭐 요거를 먹고 보호자님께서 아예 개선을 느끼셨다거나 그러면 사실은 계속 먹이셔도 크게 무방하다. 개선? 개선보다 그냥 원래 근데 응가를 잘 싸고 그랬어가지고 유산균을 먹여야 된다라고 해서 서치해본 결과 괜찮길래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오랫동안 먹으셨는데 꽤 오래 먹으셨어요. 네. 보통 이제 장에 생착하는데 시간이 한 2주 정도라고 봐서 그거 정도 안에 뭔가 특별히 변화가 없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계속 먹이시진 않으셔도 돼요. 요거 오메가3 선택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서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궁금한 거 많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면은 막 나도 먹여보고 오메가3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EPA랑 DHA라고 하는 특정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항염 효과와 신경기능, 인지기능 개선이나 회복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입증이 된 지방산이기 때문에 그 함량, 순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 제품은 그래도 85% 이상이어서 사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피부나 아니면 관절이나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친구들은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해요. 그래서 지금 먹여주시는 게 애기 체중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런 것들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치기는 한데 사실 또 췌장염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도 사실은 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서 그래도 제가 많은 이런 짱구 같은 친구들 많이 봐봤을 때 요거를 막 열알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막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2알 정도로 늘려주시는 게 피부나 관절에 좀 효과를 보실 수 있다. 그러면은 아토피라고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죠?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균이 많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 전에도 막 얘는 막 만성으로 귀병도 많고 피부도 많이 일어나고 이랬어가지고 받았던 약 중에 스테로이드가 좀 소량으로 있었거든요. 그거를 끊고 나니까 이제 그게 다시 뭐 조금 돌아와서 막 가렵고 많이 날 수도 있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이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일주일 안 된 것 같아요. 네. 처음보다 좀 그럼 가라앉은 편인가요? 네, 지금 좀 가라앉은 거예요. 원래는 진짜 그냥 만지면은 두드러기처럼 진짜 이랬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피부 전체 면적의 한 70%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정신 항생제는 먹이시긴 먹이셔야 돼요. 지금 봤을 때도 이미 거의 한 90% 정도는 덮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더 심했다고 하면 항생제를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근데 그럴수록 조금 더 유산균을 좀 잘 챙겨주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장내 세균총도 다 쓸려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고 하는 것도 적시 놓을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면역력은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또 하나가 건사료가 영양학적으로는 균형이 잡히고 굉장히 좋긴 한데 가공식품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는 수의 선생님들마다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가공식품 분류 단위가 있는데 초가공식품에 해당하는 게 시리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순수한 원재료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사료긴 하다. 그래서 그런 가공식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그런 염증 같은 것들 되게 많거든요.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네요. 사람도 이제 장염이나 이런 게 나면은 이 장벽 틈새가 느슨해지면 사실 이제 장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독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트러블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뭐 피부에 트러블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아토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강아지에서도 그게 저는 연관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서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직접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잘 만들어져 있는 자연실을 사서 좀 토핑으로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려고 찾아온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목욕을 며칠에 한 번, 뭐 몇 주에 한 번 정도씩 하세요? 원래는 보통 2주에 한 번 이랬었거든요. 막 너무 많이 시키면 또 안 좋다. 맞아요. 뭐 샴푸가 다 먼저 닿으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이 정도는 사실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권장되는 피부 상태이긴 해서 이제 말티즈 같은 친구들은 딱 레이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씻겨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알러지 원이 특별히 있다고 하기보다 그냥 전반적인 피부 이슈 때문에 아예 그냥 혹시나 싶은 마음에 사료도 저알러지로 다 선택하시는 거였군요. 피부 알러지 검사, 그거는 검사 결과가 어땠나요? 이게 레벨 이렇게 막 3, 4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참치 고등어가 좀 높게 나와서 웬만해선 적어 들어간 거 좀 안 주려고 하는데 근데 사료에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얘도 혈청이랑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IgG라고 하는 항체를 보는 거고 어떤 특정 음식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요거는 근데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항체 검사는 사실 피부 알러지를 판단하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냥 동전 던지기랑 비슷한 정도라고 선택적인 거죠. 네, 보긴 하는데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로 푸드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먹고 막 30분 안에 반응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지고 긁는다거나 지연형으로 나타나도 2-3일 안에는 뭐 설사를 한다거나 귀가 갑자기 고름이 나온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사실 반응이 조금 더 요거는 근데 참고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굳이 참치를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피부는 진짜 아직 막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플레어업처럼 일어나고 있고 진행 중인 병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귀 만지는 거 괜찮나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싫어하긴 하는데. 강아지들이 보통 예. 가장 예민한 부위가 말단 부위기는 해요. 그래서 귀도 말단 부위고 발바닥도 말단 부위고 코도 말단 부위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귀도 세척도 해주셔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가장 덜 둔감한 부위가 가슴이랑 네. 이렇게
등 쪽? 저희도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아. 보통 바로 귀를 잡아버리면 저희로 생각하면 갑자기 막 겨드랑이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둔감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디센스타이즈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계속 천천히 타고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예고를 주는 거죠. 그리고 싫다는 거 하면은 기다렸다가 등부터 천천히 만져서 잘 참았으면 그때 좀 뭔가 보상을 좀 주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티즈 친구들이 약간 풍정소인으로 피부 아토피가 있긴 있어요. 제일 사실 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에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산책하다 풀에도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흙에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책하고 나서 잘 닦아주신다거나 이 농피증이 다 가라앉고 나서는 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 화식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A 건사료에서 B 건사료로 딱 바꿔버리면 소화기가 적응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화식도 좀 천천히 적응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또 췌장염 이슈도 있었고 해서 아예 오늘 100% 화식을 주기보다는 한 3일치 정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소분해서 두셨다가 급여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냄비는 아마 있으실 것 같고 찜기 그 기구가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챙겨오긴 했거든요. 샀어요. 아, 사셨어요? 이걸 위해서? 네. 아, 냄비 그냥 한 거는 이 정도고 될 것 같습니다. 찜기는 이걸 샀어요. 대박. 제가 가져온 것보다 훨씬 좋은 거가 있으신데요? 너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할 때 막 다 그냥 찌고 갈았어가지고 믹서기 그냥 네네. 조그만 거 있고 아, 그러면은 조금 그냥 가는 게 사실 좀 편하시긴 하죠. 다지는 것보다. 그리고 채반도 있고 보울도 이 정도 조금 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건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영양소를 엄청 압축해서 조금만 줘도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여서 사실 지금 90g 하루에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들 화식은 거의 200g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짠 거가 먹는 칼로리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건사료가 또 아쉬운 점이 수분이 무조건 10% 이하예요. 네. 그래서 음수량도 좀 늘려주고 싶다 하셨는데 왜냐면 담낭 슬러지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체액이 많아야 좀 배출이 잘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담낭 그것 때문에 그냥 건사료밖에 또 못 주니까 거기다 그냥 물을 냈다 붓거든요. 그러면 물을 다 마시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국밥으로 먹어요. 착하거나 그 안 먹는 친구도 있거든요. 물 말아주면은. 그 화식의 장점은 수분 함량이 거의 7배? 맛있게 먹기만 해도 충분히 수분 섭취량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냉장고 한번 아, 잠깐 맥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떡하지? 야채 종류? 아, 당근이 있으시네요. 당근 양배추가 있으신데? 이거 얼마 전에 써가지고 반 쪼갠 거라서 싼 건 그냥 이 정도에 한 4개? 4, 5개?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야채는.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살 거는 정육점만 가면 되겠는데요? 그래요? 현미밥도 현미쌀로만 할 거거든요. 아, 따로. 현미로 맞아요, 현미로만. 네. 그러면 양은 어느 정도? 요게 얘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한 300g 이하. 밥 다 됐을 때 300g 이하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미량은 많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엄청 살림을 살림 잘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모셔야 될 텐데. 두 분이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진짜 초 신혼이에요. 아, 그래요? 2달 조금 넘었어요. 진짜요? 네. 되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신 것 같은 그런 원숭미가 있으시네요. 연애는 조금 오래 해가지고 신혼 좋지 않으신가요? 재밌어요. 그렇죠. 저도 결혼한 지 한 1년 반 정도 돼가지고. 아직 신혼이시네요. 네네, 저도 아직 신혼입니다. 2년까지는 계속 신혼이면 좋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짠 거도 안 더우면 같이 가면 좋은데.